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4천 명을 넘어서면서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 치료받는 사람은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접종이 허용되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맞지 않은 성인이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미완료자에 우선 적용됩니다. 고위험군에게는 체류시설 내 자체 접종이나 보건당국의 방문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연장해주는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미뤄진 돈이 139조 원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5번째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이나 관광지 나무에 설치해 놓은 야간 LED 조명이 나무의 과다 호흡을 유발해서 탄소 배출량을 늘리고 성장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LED 조명을 켜놓으면 나무의 호흡량이 4배까지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4,619명으로 전날보다 1,8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2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1명 늘어나 누적 7,102명이 됐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에 배정된 사람이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3만 2,086명으로 하루 만에 17,217명 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20%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7%로 전날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4%포인트 높아진 25.6%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환자, 입소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회의를 열고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4차 접종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월 넷째 주 8%에서 2월 둘째 주 11.7%로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며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게는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도 오늘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3차 접종과 일부 교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네, 재택치료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자가 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구매 개수가 1회 5개로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도 중단됐지만 재고 물량에 한해서만 16일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가 내려진 첫날. 그 자가진단 키트 하나만 사려고 하는데요. 직접 약국을 찾아가 진단 키트를 사봤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25개에서 소분을 해서 이제 2개, 3개로 나눠놨거든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예. 뭐 들어오는 양이 몇 개 안 돼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와도 이제 막 50개 들어올 때도 있고 30개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약국도 대용량으로 들어온 키트를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면봉으로 코 이렇게 후비신 다음에 여기 진단액이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오는 날부터 수백 개씩 들어오는 날까지 공급이 불규칙한데 들어오는 날이면 당일에 동납니다. 하루 종일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200개 정도면 아마 오전이나 오후 1~2시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들여오기조차 힘듭니다.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재고 없어가지고.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에 5개씩만 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사는 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오는 16일까지 재고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자가진단 키트 3천만 명분을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미리 과다하게 사둘 필요는 없다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병역 판정 검사자 대상 비대면 사진 촬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검사 전에 병무청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서 민원 서비스, 병역 판정 검사 사전 사진 등록 순으로 누른 뒤 자택 등 장소에서 사진의 촬영에 미리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야 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독감과 비교해서 아직 높다면서 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중증도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전파력도 높아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증 환자의 전체 규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조치는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채용 문화에 지각 변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수시 채용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 가운데 캐릭터 인형인 아바타는 인사팀 직원이고 그 옆엔 구직 희망자들이 앉았습니다. SK텔레콤과 세븐일레븐 등이 이 같은 메타버스 설명회와 면접을 연대 이어 삼성전자도 오는 15일 처음 도입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초연결을 바탕으로 한 가상 융합 경제와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채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과 화상 면접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평가에 이어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블라인드 채용 효과를 얻기 위해 화상 면접에도 고도의 IT 기술을 채용 보완제로 적용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 표정과 음성 등 면접 대상자의 언행 특성을 AI가 포착해 소통 능력 등의 항목별로 지수화해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자들에게는 과거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들에게는 해당 인재상에 맞는 인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중구조 형태의 신경만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리하고 학습해 진화하는 딥러닝 면접 시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면접의 기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매끄러운 인터넷 환경은 물론이고 소음이 적고 밝은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옷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실제 대면 면접을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정규직 수시공채와 경력 수시 채용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대세여서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직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경력 있는 역량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함으로 해서 회사의 발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께서는 각기 다른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무에 좀 더 집중하셔서 거기에 맞는 경험과 자신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설명회와 면접, 그리고 AI 화상 면접과 수시 채용,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캐나다 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국경 다리를 막을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리 통행을 막은 트럭과 차량은 치웠지만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아침 캐나다 경찰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엠베서더 다리를 막고 있던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10여 명을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이어 전날 경찰이 강제 진입에 앞서 해산을 종용하자 상당수의 시위대가 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If they want to grab us and hook us up and take us away, so be it. There will be no violence, there will be no resistance. 하지만 오후 들어 시위대가 늘어나자 경찰은 작전을 중단했고 다음 날 아침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에만 8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는 다리 봉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3주째로 접어든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하고 백신 의무화와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just knew that I had something to do, and I had a duty to be here to send that message, to go back and get freedoms for my fellow Canadians, and that's it. 오타와 경찰은 경찰 병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위대 강제 해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 종오리 농장과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 이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41번째, 42번째 사례인데 괴산 종오리 농장은 오리 약 12,000마리, 당진 산란계 농장은 닭 약 11만 9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이들 농장의 출입 통제, 예방적 매몰 처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여러 지역의 가금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확인된 만큼 전국 집중 소독 주간을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중수부는 가금 농장, 축산시설, 전통시장, 계류장은 매일 오후 2, 3시에 집중 소독을 해달라며 당일 폐사한 가금 수가 최근 7일간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많거나 산란율이 3% 이상 낮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식물원이나 캠핑장, 또 도심 공원에서 야간에 LED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LED 조명은 밝기가 과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란 느낌이지만 실험을 해보니 야간 LED 조명은 나무의 생체 시계를 교란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성장도 막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나무 조명.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밤새 켜놓으면 나무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소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LED 장식 전구를 설치해 1년에 걸쳐 야간 호흡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LED 조명에 6시간까지 노출돼도 야간 호흡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겨울철 LED 조명에 12시간 동안 노출된 소나무는 야간 호흡량이 1.3배 늘어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았습니다. 나무의 생장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LED 조명에 12시간 노출되면 왕벚나무는 2.2배, 소나무는 3.2배, 은행나무는 4배나 야간 호흡량이 늘었습니다. 나무는 낮에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축적하고 야간 호흡을 통해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LED 야간 조명이 나무의 탄소 저장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겁니다. 연구진은 또 LED 조명에 12시간 동안 노출된 나무는 지난 1년 동안 24%나 덜 자라 나무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무가 야간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와서 야간 호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가 교란되지 않았지만 12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빛공해가 나무 종류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은 6시간 이하로 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LED 야간 조명은 봄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늦지 않게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설명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고민하고 주변 사람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돈이 139조 원을 넘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데 정부는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번째 연장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6개월씩 모두 4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가 다음 달 말 만료되는데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 4,49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재연장을 촉구하면서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말로 돌아오는 대출하고 이자가 140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많은 영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장과 유예 가지고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인 탕감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서도 상환 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직접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지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아예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만료를 앞둔 다음 달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거침없이 급증하면서 영업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139조 원 가운데 부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구조 개선 등을 활용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경제 금융 환경의 대변혁 시기에 현장의 리더인 영업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객 눈높이에 맞게 전문성을 키우고 포용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을 코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 극복 지원, 고객 혁신 지원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사회 고객 직원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은행상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시간 13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상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통화 완화 조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자명하지만 역사적으로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조치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영향을 관찰 평가한 뒤 최적의 시기에 다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데일리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CEO가 새해 들어 급락 중인 혁신 성장주들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 상장지수 펀드 아크 이노베이션은 지난 2주 동안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또 모바일 결제업체 블록,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등 고성장주를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98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로블록스, 블록, 로빈후드는 모두 올해 들어 6주 동안 최소 25% 이상 급락한 종목들입니다. 이러면서 아크 인베스먼트는 올해 24% 하락해서 벌써 지난해 연간 하락률에 맞먹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드 CEO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의 동영상 결제 취소나 서비스 구독 취소를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전화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런 횡포에 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회수 170억 회의 세계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한국 전체 인구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지만 국내 고객들에겐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 가입 때나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프리미엄 상품 등을 팔며 가입 취소 전에 남은 결제 기간은 환불이 안 된다거나 한 달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금액은 못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산 뒤 보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훨씬 불리한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 스스로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겁니다. 넷플릭스는 5년 정도, 유튜브는 동영상 결제의 경우 무려 10년 가까이 이런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사업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KT와 LG U+, 콘텐츠 웨이브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어야 환급해준다거나 선불 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 해지나 VOD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주면서도 계약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 전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며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U+, 콘텐츠 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각종 백신에 오랫동안 사용돼온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작용, 불안 등의 이유로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